돌아왔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송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매니저님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 나왔어요. 근데 잠정 실적과 별개로 또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코너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그쵸?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번에는 좀 예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혜를 입을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이제 실적 우려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딱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1%가량 지금 이제 하락한 추정치가 나왔는데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31%면은. 진짜 많이 떨어진 거죠. 반도체로 우리가 근 30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자체가. 그런데도 이제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렇게 30% 정도나 하락한 추정치가 나온 거면은 굉장히 큰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가적인 변동은 미미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지금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우리가 근거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내용을 예상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삼성전자 종목을 여러 번 다뤘지만 맨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반도체 가격, 국제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 코너에서 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쯤 이렇게 맞아요. 턴어라운드로 예상을 했었는데 딱 그냥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지금 추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영향은 미미했다. 이 정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네네. 30% 가량 이제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 3분기 실적이 하락이 나온 것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관점도 있었는데 네네. 30%가 빠져버리니까 이거 좀 많이 이번에 과하게 영업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건 아닐까. 그래서 네네. 4분기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국내 증권사, 해외 증권사의 포커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둘 다 좀 가만히 좀 놓고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30% 가까이 지금 실적 미달이 나오니까 단기 내에 지금 이제 업황 반등은 좀 힘들 것이다. 굉장히 네. 좀 수요가 부진한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매수 의견은 계속해서 매수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났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18개월 앞에 있을 것을 지금 주가에 미리 반영을 하는데 사실 지금 국내 증권사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턴어라운드는 어렵지만 충분히 지금 저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국내 증권사나 해외 증권사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투자 의견은 둘 다 매수고요.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대낙폭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사실상 해외 증권사들의 눈높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관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우리가 좀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사실 둘 다 공통된 점은 지금 매수 시기는 맞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주가가 회복이 되려면은 업황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려면은 우리가 이 코너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하반기 빠르면 올 네. 하반기 4분기죠. 4분기 늦으면은 내년 상반기 이 사이에 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저는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미리 선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미리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종목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소식 그리고 IRA까지 악재가 겹쳐버리니까 주가는 상승할 틈이 없는데 여기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기아만 좀 놓고 보면요. 지금 이제 판매 대수에 굉장히 민감한 건 맞는데 사실 최근의 통계치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강달러의 대표적인 수혜주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해외로 수출하고 결제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강달러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인데 사실 기아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이제 IRA부터 말씀하셨는데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세제 효과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신차 대기 물량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하는 데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보면은 EV6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을 해도 20개월 뒤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수요에 대한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는 게 바로 기아인데 저는 이런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기까지에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이런 영향보다는 저는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최소 못해도 올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이제 상반기 판매량만 보더라도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13%, 10% 증가했습니다.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대표적인 완성차 같은 경우는 환율수혜 섹터입니다. 환율수혜 섹터고 2분기만 놓고 보면요. 현대 같은 경우는 환율수혜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6천억 가량 증가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40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제 환율 수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도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수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빨라도 올 하반기까지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이제 판매 대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차량 위주로 판매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제네시스 위주로의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차량 중심으로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약간 올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인플레 감축 방안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에 미쳐지는 영향이지 아직까지 실적에는 미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은 매력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지금 이제 3월 15일 저점 네. 68,100원 근접해 있는 수치인데 저는 기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분할 매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기아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대형 종목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바로 네이버인데요. 자, 이렇게 인수 M&A가 있고 너무 과하게 빠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수했던 포슈마크, 지금 북미 기업이죠. 어떻게 네. 보면은 얘네는 북미판 당근마켓도 맞는데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기능이 좀 적습니다. 근데 포슈마크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기능도 좀 크기 때문에 약간 복합 플랫폼이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점유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용자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왜 부정적이냐면은 문제는 사용자 수가 늘면은 1인당 결제 금액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1인당 결제 금액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슈마크만 놓고 보면요.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결제 금액이 60달러였어요. 근데 2분기 결제 금액 달러 같은 경우는 5달러가 줄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지금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네이버가 가장 크게 악재로 작용한 내용은 뭐냐면요. 포슈마크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보다 굉장히 비싼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지금 포슈마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재무제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는 늘고 있는데 1인 결제 금액이 낮아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 마케팅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오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이런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로 이제 이어지는 우려는 뭐냐면은 이런 악순환을 네이버까지 이어지지 않냐라는 게 지금 시장의 우려인데 네.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이버가 가진 역량으로 이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입장인데 사실 방금 인수했거든요. 사실 이제 막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쵸. 사실 뭔가 이렇게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우려감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네이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됐어요. 사실 예. 지금 일봉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작년 7월인가요? 작년 7월 26일 최고가가 46만 5천 원인데 오늘 종가가 16만 원입니다. 거의 약간 대략적으로 봐도 3분의 1 토막 났는데 사실 지금 기술주 성장주 같은 경우는요. 네.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굉장히 쥐약입니다. 쥐약인데 맞아요. 사실 국민주라고 불리는 거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사실 다 똑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약간 나는 네이버 한번 담아볼까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좀 기웃거려 볼까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저는 약간 아직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좀 더 빠질 것 같다고 보신 이유가 뭐예요? 예,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 우리 앞전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굉장히 쥐약이에요. 얘네 같은 이제 기술주 성장주 굉장히 쥐약인데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좀 소폭 하락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네.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너무 강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다양한 지표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었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줘야지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뚜렷한 지표는 보이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 반등 나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많아요. 근데 또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또 몇 달 만에 경상수지 적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서 특히나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빠진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지난주에 LG 네. 이노텍 이 시간에 똑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LG 이노텍의 하락이 좀 과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에 LG 이노텍 잘 올라갔었거든요. 그래도 네. 하락폭을 만회했는데 네네. 네이버는 그 단계는 아직 아닌 거다. 예, 이렇게 저희 볼 수 코너 있겠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다뤄서 좋은 것 같은데 네이버는 아직 조금 이르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네이버 이야기 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번 주 종목 다이나믹 디자인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뒤에 있을 종목이 에어부산인데 이번 네. 주에 유상증자에 울고 웃는 종목도 좀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처음으로 웃었던 다이나믹 디자인인데 일주일 동안 거의 뭐 1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슈로 유증이 됐길래 이렇게 잘 올라갔나요? 예, 일단은 자회사 유상증자 내용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점상도 보이고 지금 이제 대량 거래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사실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회사 유상증자 이슈만으로 이렇게 큰 성장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710억밖에 안 됩니다. 710억밖에 안 되고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재무제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무제표가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안 좋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자회사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재무구조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자회사 유상증자 내용도 있지만요. 지금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타이어 금형 전문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말고 해외 시장을 주로 포커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매출 80%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무 가격이죠. 고무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더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 얘기했었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3%, 10% 지금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타이어 수요의 굳건함 이런 것도 이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 이 종목만 놓고 봤을 때요. 우리가 조금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되고 약간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뭐 점상도 나오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담아볼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좀 유의사항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급등한 5일, 6일, 7일 거래일에 이제 투자자 동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없어요. 오로지 개인만.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올린 건데 저는 일단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투자 심리도 좋고 지금 이제 실적 개선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치의 밑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분들께서 관심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 유증으로 좀 울었던 종목입니다. 에어부산 살펴볼게요. 자, 에어부산은 진짜 오백 이슈 때문에 엄청 빠졌다가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떡밥을 회수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네네. 대표가 지금 이제 자사주를 또 샀다고 하는데 네네. 주가 상승에 좀 자신이 있는 건가요, 확실히? 예, 일단 여기에 대해 우리가 콕 집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뭐냐면은 그 수량에 대해서 좀 저는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어디에요? 사실 자사주 매입한 수량, 예, 만주죠.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죠. 네. 오늘 거래량이 118만 주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사장님, 대표님께서 네. 나의 회사 주식을 만주를 사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의 책임 사비로 경영. 사신 거니까. 그럼요. 예. 예.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주 샀고 네. 하나만 더 여쭤만 말씀하십시오. 볼게요. 네.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다시.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는 다시 한번 좀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네네. 좀 역발상으로 지금 모아둬야 될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좀 두 가지로 나눠고 봐야 됩니다. 대형 항공사냐, 아니면 얘네처럼 이제 저비용 항공사, LCC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일본 숙박 예약률이 2,500%로 급증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LCC 같은, 자, 여러분들 딱 하나 아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아무리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이거를 상회할 수 있는 지금 실적이 바탕된다고 하면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고 지금 이제 에어부산이라든가 지금 이제 LCC 저비용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물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자유여행 지금 이제 다시 확대되고 지금 이제 다양한 여행객 수들 지금 증가하는 모습 나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막 물 들어오는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제유가에는 LCC 특히 저비용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부산까지 이번 주 종목 5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5종목 말고도 수만 가지 종목이라고 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많으시다고. 저희가 뭐 나스닥이 아니라 뭐 수만 가지는 아니고 한 예. 2,500개 종목 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송윤 매니저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동안 송윤 매니저와 함께 또 주식관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